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 20여 곳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주최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거기 세이브 코리아 모임이었잖아요. 그 강사로 전한길 쌤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열변을 토하는 전한길 쌤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없는 대한민국의 아줌마지만 전한길 쌤은 60억을 포기했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버리면 6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앞으로 이 땅에 2030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60억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90% 이상이 공산화가 진행되고 침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전한길 쌤, 정말로 파급력이 큰 전한길 쌤이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전한길 쌤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불의한 재판관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기피를 신청하거나 사퇴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문영배, 정재선, 이미선, 그리고 2월 3일 결정을 내린다는 마은혁, 이들이 지금은 우리법연구회가 없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국제법연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이랍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현재 3,214명인데 약 15%가 우리법 또는 국제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15%라 하더라도 그들은 야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전부 대거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총 9명인데 그중에 현재 4명이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아줌마도 이미 탄핵은 인용으로 결정해놓고 그들이 재판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전한길 쌤 같은 분들이 볼 때는 더 환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8명, 9명이 쏙닥쏙닥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거는 국민투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8명, 9명이 쏙닥쏙닥 해서 법리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념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한길 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플라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에 관심을 주지 않는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보세요. 국회에도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시작입니까?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 인간들이 시작한 겁니다. 2030들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쌤을 보면서 저도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더 일찍 얘기를 할 걸.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직 그들의 장난에 의해서 탄핵당하진 않았거든요. 전한길 쌤 같은 파급력이 큰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깨달을 겁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산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빨리 탄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닥치니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북이나 종북자들이 집권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긴 터널로 간 겁니다. 천안문 사태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탱크를 한번 밀어보니까 끝나잖아요. 홍콩도 보세요. 선거를 장난을 쳐가지고
중국이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실정이. 우리는 앞으로 10%는 남았잖아요. 90%가 침몰하고 있으면 아직 10%는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깨닫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전한길 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닫고 그들을 더 압박을 해서 헌재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적이 누군지도 말 못하는 헌법재판관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광화문에 태극기를 못 걸게 하는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적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광화문에 못 걸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라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숫자는 더 많아요. 근데 단지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말을 못할 뿐이잖아요. 이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들을 압도를 해야 되고 다 물리쳐야 됩니다. 사법부가 썩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떡합니까? 입법부도 저 모양이고 사법부도 저 모양입니다. 그러니 행정부도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다 썩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판사님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법복을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양심이라는 게, 그 양심이라는 게 이념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 헌법재판관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정말로 힘을 단단히 보여줘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간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종중이나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절대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 나면 2030 우리 자식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 망가지는 나라를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